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는요, ITQ 파워포인트 5번째 슬라이드인데요. 5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모양처럼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막대가 있고요, 그죠? 세로 막대형이 현재 보여지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꺾은 선도 보이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런 형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 특히 지금 모양처럼 세로막대형과 꺾은 선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차트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차트는 여기 차트에 대한 세부 조건이 있죠. 제목이 좀 세 줄이나 돼요. 여기 제목이 세 줄. 자, 그리고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문제에서 표시가 나는데요. 이 하얀색 바깥 부분을 모두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란색 칠해진 데가 다 차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흰색으로 된 부분이 안쪽이죠. 이 안쪽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을 보면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데이터 서식, 만족도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이 부분이 대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차트를 처음 만들면 차트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처음부터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세로막대형이면 이 데이터들이 다 세로막대로, 가로막대형이면 다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만족도 계열이에요. 만족도 계열, 그죠? 만족도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가 기본축 눈금 단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보조축 눈금 단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만 가지고 두 데이터가 함께 보고 있다가 보조축 지정이 되고 나면 막대는 여기를 보고 꺾은 선은 이쪽 우측에 있는 보조축을 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하나만 보게 된다면 아마 막대의 위치가, 꺾은 선의 위치가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막대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축, 보조축이라는 거 한번 위치나 용어를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대 소비 2019, 제가 볼 때는 여기 같아요. 이 숫자를 얘기합니다. 값 표시, 값이 나오죠, 그죠? 값 표시. 아, 값 표시가 이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숫자가 다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꺾은 선의 이 점 옆에도 숫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디에 값이 표시가 되는지 위치를 보시고 그림 모양을, 문제지에 있는 이 그림 모양을 따라서 아, 이거 하나만 나왔구나. 그래서 이 40대에 해당하는 이 세로막대형 하나만 여기를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부 조건대로 하시면 거의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도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어요. 이 위치에 적정하게 글자를 입력하시고 모양도 둥근 이런 설명 도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요.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전체 글꼴은, 제목을 제외한 전체 글꼴은 1차적으로 도둠의 인류, 외곽선이라고 해서 여기 외곽선 테두리에 까만 선 보이시죠? 여기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후에 제목에서만 붕세 24로 되면서 제목만 크게 되는 이런 형태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차트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작성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쭉 오셔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순서를 안 바뀌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차트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려면요, 이 텍스트 상자에서 이 첫 번째가 표이고요, 두 번째가 차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차트 그림을 누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차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 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 엑셀 창이 떠요. 이렇게 차트 종류를 골라 볼게요. 그때 묶은 세로 막 돼요. 첫 번째 거라 특별히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이 돼 있는데 항상 기본으로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엑셀 창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나와요. 엑셀 창. 이 엑셀 창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막대들을 알아서 높낮이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글도 역시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첫 칸이 이렇게 있어요. 첫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부터 50대까지, 그죠? 그리고 밑으로 두 줄을 더 입력하시면 되는데 10대부터 50대 먼저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칸이 비어 있었죠? 그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잘 보이게 할게요. 자, 첫 칸은 비어 있었죠? 그리고 옆으로 10대, 20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10대, 20대, 이렇게 30대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40대, 50대까지. 자, 알아서 파란 줄이 늘어나 줍니다. 이 파란 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범위 영역이 50대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입력된 데이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소비 가로 열고 2019 연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항목 1자리가 되겠죠. 소비 가로 열고 2019 연도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만족도인데 퍼센트, 그죠? 그러면 항목 2자리가 되겠다, 그죠? 만족도인데 가로 안에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데이터 입력 다 하고 나서 항목 3, 4는 삭제하거나 뭐 데이터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부터 넣을게요. 2454 2454 이렇게 막대 그림이 바뀌어지죠. 78131 78131 막대 그림이 막 달라지는 게 보여지죠. 113까지. 자, 밑에 2454 있고요. 67.5 그러면 만족도죠. 67.5 56.4 56.4 .4까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5.6 모양을 그대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41.6 그리고 37.6. 자,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죠. 이 데이터만큼 여기가 지금 소비하고 만족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대 크기 알아서 다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항목 3이랑 항목 4가 있어요. 이 아래쪽 부분인데 필요가 없죠?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돼요. 이렇게 4번, 5번 이 숫자를 범위를 눌러서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도 되세요. 이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의 우측 아래쪽에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점으로 마우스를 올려가면 이렇게 검은색 양쪽 화살표가 되세요. 이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위로 하나, 둘 줄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 데이터 범위인 여기까지만 가지고 만들어 주죠. 여기는 빠진 거죠. 삭제하시거나 범위에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올려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긴 했는데, 저희의 문제는 모양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있는데, 그죠? 지금 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양이 다른 거죠. 이것은 행과 열이 정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서 행렬 전환이 차트 도구 디자인에 이 차트가 지금 이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선택이 이미 되어 있어요. 엑셀이 떠 있어야 되고, 엑셀이 없으면 안 돼요.
엑셀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 행렬 전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눌러질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바뀌죠. 네, 행렬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모양이죠.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슷해졌죠. 예, 이런 형태로 모양이 될 때까지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고, 예, 어차피 한 번 두 번만 누르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이 되고 나면 이제 엑셀창을 닫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엑셀창을 닫고 났을 때 여기를 한번 보세요. 비활성화가 되죠. 눌러지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창이 떠 있어야 얘가 활성화가 돼서 누를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만약에 닫았다면은 다시 창을 띄우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때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는 글자 있죠.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다시 뜨죠. 다시 뜨고 나면 여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활성화가 됐죠. 예, 이렇게 편집창을 열렸을 때만 행렬 전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이제 기본 모양을 만들어졌어요. 자, 제목부터 쭉 세팅을 하겠습니다. 3번 점 언택트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 3번 언택트 소비 만족도. 증가율이군요. 증가율 및 만족도.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띄어쓰기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처음 보시면 이게 뭐 있어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2번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둠의 인력 외곽선 해놓고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제목을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도둠의 인력. 자, 얘는 차트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십니다. 홈에 오시면 글씨체 있죠. 여기서 바꾸면 전체가 도둠의 인력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둠 16도 눌러서 16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네. 자, 잘 됐고요. 그리고 외곽선 필요합니다. 선 없죠, 지금? 선 없죠? 외곽선.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 차트는 항상 이렇게 서식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측에 설정 서식창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채우기와 테두리 페인트톤 그림이죠. 예, 거기서 우리는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테두리를 확장시켜 주시고요. 이때 실선 이항이면 검정으로. 그러면 실선이 검정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자, 빈 곳을 찍어 볼게요. 어때요?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고 차트는 이 우측을 되게 많이 쓰십니다. 차트 하는 동안은 띄워놓고 그냥 계속 할게요. 화면이 좀 작아도. 자, 그러면 도둠의 인력 외곽선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차트 제목 궁서 24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있죠. 이렇게 이 글자를 입력 후에 바꾸시는 게 좋겠죠. 변경하고 글자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주로 글을 먼저 입력하라고 합니다. 연령별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 여기 차트 제목 안에 있는 차트 제목 글자 없애시고요. 이렇게 연령별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 거의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따라 쓰시면 되고 앞에만 연령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글자가 입력된 걸 확인하시면 이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만족도 쪽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계를 콕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안에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거나 저는 범위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경계를 이렇게 누르면 전체 선택이라고 똑같거든요. 경계를 눌러서 바꾸려고 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궁서 24 굵게 하는 거죠. 이게. 궁서 바뀌죠. 24 굵게 다 됐죠. 궁서 24 굵게 됐고요. 다음 채우기를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으로 이 말입니다. 채우기는 우측에 여기 페인트통에 채우기 보이시죠? 채우기를 단색으로 하면 흰색이 나오겠다. 그죠? 단색에 흰색이 돼 있네요. 흰색이 되어 있어요. 지금
흰색. 안 맞으시면 흰색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 칸입니다. 흰색 배경 1. 요거 누르시면 돼요. 흰색 배경 1. 흰색 돼 있고, 테두리도 있어요. 동일하게 실선. 자, 실선은 바깥에서 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정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검정으로 자동 나온다. 편하시죠, 그럼? 자, 됐고요. 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림자. 그림자 가면 왼쪽 옵색이라 여기 왼쪽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 속성에서 하시면 돼요. 예, 속성. 여기, 예, 여기서 그림자. 보이시죠? 그림자. 여기 그림자고, 미리 설정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깥쪽인데, 왼쪽, 오프셋 왼쪽. 글자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적혀 있듯이 오프셋 왼쪽. 자, 제목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설정이 거의 어디서 다 되냐면, 이쪽에서 다 되죠. 그죠? 예. 다음, 예, 두 번째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여기도, 자, 여기서, 예, 바깥을 여기를 콕 눌러주면,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 나오죠. 안쪽을 콕 찍어주세요. 그림 영역 나오죠. 그러면 그림 바꾼다. 이런 말이고, 바깥을 찍으면 차트 영역이 나오면 이 차트 영역을 바꾼다. 이런 말이겠죠. 차트 영역의 단색을, 무슨 색으로요? 노랑으로. 그죠? 예. 전체가 노래져요. 그런데 안쪽을 그림 영역을 확인이 되죠. 그림 영역은 단색에서 무슨 색이요? 흰색. 첫 번째 있는 흰색.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재하고 동일하게, 예, 노란색, 흰색.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잘 만들어졌고요. 다음 데이터 서식인데요. 자, 이게 조금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꺾은 선을 이제 표시해 볼 거예요. 만족도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그리고 보조축이 있다는 거. 지금은 기본축밖에 없잖아요. 그죠? 꺾은 색 바꾸면서 우축도 나오도록, 예, 해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차트 종류가 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시는 거예요. 종류 변경을 누르면, 예, 최초의 차트를 만들 때, 예, 구경했던, 그죠? 보신 적 있죠? 이 붉은 세로도 막 되면서 우리가 맞다고 바로 확인했던 그 창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콤보라는 곳으로 올 거예요. 콤보는 섞인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섞인다, 또는 차트 종류가 섞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콤보를 누르면, 자, 이 그림인데 미리 보기가 되고요. 소비랑 만족도 중에 방금 전 문제는 뭐라고 돼 있었죠? 만족도가 꺾은 선이다. 그죠? 예, 만족도가 꺾은 선이다. 그럼 만족도 밑에 있잖아요. 그죠? 얘를 꺾은 선인데, 꺾은 선 되어 있는데요? 이렇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꺾은 선은 그냥 꺾은 선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그래서 꺾은 선은 항상 네 번째 거. 이 중간에 이렇게 점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 돼야 되고, 소비도 지금은 막대가 맞으니까 놔두셔도 되는데, 이게 막대형 아니면 이걸 막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맞으니까. 그리고 꺾은 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축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보조축 체크하면, 예, 여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 기본축과 보조축을 양쪽으로 볼 수 있게 세팅이 된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죠. 자, 여기 표식 있는 꺾은 선 있죠? 예,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 보조축 지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각 계열까지만 하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건 일단, 예, 다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따라서 동일하게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이거 131. 예, 여기만 숫자 나오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막대의 위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막대를 한번 선택하세요. 막대를 선택하면 쭉 되죠. 근데 이대로 값을 나타내세요 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올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를 한 번 더 클릭. 예, 그럼 이 막대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라는 글자가 있어요. 오른쪽 안 가셔도 돼요. 이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돼요.
이 밑에서 세 번째 레이블 추가를 클릭.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잘 만들어졌고요. 위치가 맞아졌죠, 그죠? 예. 차트에 대한 세부 조건을 이제 시키는 이런 요구 조건은 다 됐어요. 제시된 건 다 했어요, 그죠? 자, 이후에 이제 도형 삽입을 마무리를 할 건데 이대로 가면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이죠. 모양이 좀 다른 게 보이죠, 그죠? 예. 좀 달라요. 예. 뭐가 다릅니까? 아래쪽에 이런 표도 안 보이네요. 그죠? 예. 요구 조건을 다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요구 조건대로 밑에 이 모양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 모양을 최대한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빠른 레이아웃. 여기를 누르시면 차트 모양을 11가지를 드려요. 그 중에서 이 아래쪽으로 표가 나오는 형태는 중앙에 있는 5번째 거. 얘밖에 없어요. 다른 데 표 없을 거예요. 보시면. 그죠? 따라서 레이아웃을 5번째로. 자, 그러면 아래쪽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 가로줄이 없어요. 가로줄이 없죠. 그럼 이 가로줄을 콕 찍으세요. 그러면 가로줄이 선택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막 생기죠, 그죠? 예, 이때 키보드에서 델 키 있죠, 딜리트 키 삭제 없애시면 돼요. 예, 델 키로 그냥 없애시면 돼요. 그러면 또 비슷해졌죠, 그죠? 예. 자, 거의 이제 됐고, 이 축 제목 글자 필요 없죠? 여기도 눌러서 딜리트 키. 예, 선택해서 딜리트 키 지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2468 해가지고 여기 숫자는 맞는데 여기는 어때요? 숫자가 2468인데 20단위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숫자를 누르시고 이 숫자를 누른 다음에 여기 옵션 있죠? 옵션을 누르면 축 옵션이라고 있어요. 축 옵션. 여기에 최대 최소 경계를 좀 바꾸는데요. 주 단위가 20. 주 단위가 20. 그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한 자리 나온다, 그죠? 그러면 표시 형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예. 표시 형식의 숫자가 소수가 한 자리 보이세요? 예. 숫자를 선택하시고 소수 한 자리,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모양이 이제 거의 같아졌죠, 이제. 예. 자, 이제 이 도형을 하나 넣고 마무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오른쪽 서식장 닫을게요. 좀 크게 볼게요, 이제. 자, 뭐 색상이나 이런 거 놔두셔도 돼요. 제시가 없기 때문에 삽입에 도형에 이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직각인 게 있고요, 둥근 게 있어요. 지금 문제는 둥근 겁니다. 둥근 거를 이렇게 하시면 2018 그죠? 글자가 있고요. 이 글씨 역시 도둠의 16이 되셔야 돼요. 도둠의 16. 그러면 도둠 16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색깔도 검정, 그죠? 검정. 근데 여기 뭐 있냐면 효과가 있죠. 굴림의 18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하지 말고 따로 있었네요. 굴림의 18. 다시요. 굴림의 18.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면 키우시면 돼요. 키우시고 이 노란 점 움직입니다. 노란 점이 이게 사방으로 움직여요. 이때 특별하게 뭐 많이 내린 거 없네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의 여기에요. 여 버튼 아래쪽으로 하는 자세히 버튼 보이세요? 자세히 버튼. 자세히 여기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은 이 줄이 전부 미세예요. 여기서 색상만 파란으로.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 그러면 파란 강조일 같아졌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상하는 필요하시면 이렇게 조절해서 위치만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피터 위치 갖다 놓으면 되죠. 하시고 다 됐는데 여기가 사라졌어요, 지금. 아마 여기 나타내면서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레이블 추가. 여기 사라졌어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 다 됐죠, 이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이 까만 선이 보여요. 여기가 즉 여기가 까만 선이 보여요. 그죠? 자, 이 선 나타내는 거 해볼게요. 자, 서식을 눌러서 우측 창을 띄워주시고요. 이 선이 필요해요. 이 선. 자, 거기서 얘를 선택하셔서 실선 하시면 돼요. 실선. 그러면 이 선이 나오죠. 여기. 다시 아래쪽 10대 20대 쪽 누르시고 실선. 나왔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누르시고 실선. 실선만 해주면 이렇게 다 나왔죠? 교재와 동일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닫으셔도 되겠죠? 자, 제목까지 차트를 모두 다 완성을 해 보셨습니다. 자,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반복 연습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